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의 휴전 의지를 밝히면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긴장 고조가 중단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도 커졌는데요. 이에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등 대형 기술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중동의 리스크 속에서도 어제는 견조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12%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국제적인 리스크의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에 대한 추세는 계속되면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낙관론은 나오고 있으나 양국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세 계속 관찰하시면서 추가 대응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더 분석해 보고요. 또 이슈와 관련주들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들 그리고 또 개별 종목의 대응법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실적 위주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정적 종목들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 가능하게 해주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장중에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후장에는 하락 쪽 방향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이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하루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왔던 중동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 부분까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만 국내 증시만 보자면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에 대한 상승에 대한 힘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시장부터 저는 분명히 좋은 시장이 시작되었고 수익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이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쌓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시장에 대한 전략, 종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이 장중에 쏟아지는 이슈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수익 최대한 늘려가는 지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가는 방법 꼭 필요한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과 함께 좋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중동 전쟁 완화 가능성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오늘 3천에 근접하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좀 불확실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슈, 중동 이슈가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에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오후장에는 악재가 새롭게 나오고 있고 사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슈를 적절하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통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중동발 이슈들이 장중에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호재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아쉽고 악재로 보기에도 조금은 아쉬운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혼조세 마감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와도 개인들이 좀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을 오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매우 크게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중동과 관련된 이슈는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구간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흐름 예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한 단기 하락 변동성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상승을 예상을 하고 매수 전략을 좀 취해 본다면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요인, 그러한 불확실성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좀 나왔던 방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어떠한 종목을 가져가실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할 종목들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 상법 개정안 등 전반적인 시장은 상승으로 예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보자고 알려주셨는데요.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종목들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본부장님과 함께 시황에 맞게 대응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들로 함께 대응해보시면서 수익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종목들 주시고 매번 상승 정적 종목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상승 정적 나왔는지 잠시 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코스피가 3천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속에서 우리 증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우리 증시 3천 돌파 시점이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단은 어디까지인지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3천 돌파 가능성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시장에서 제시해드리는 종목들만 하더라도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정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 시장의 주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단기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 정적 종목 대동기어, 우신시스템, 지니언스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분을 넘어서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상승 정적이 나왔습니다. 무려 5종목이나 나왔는데요. 시장의 주목도가 높을 수 있는 특히나 어제 제시해드린 해성-DS 같은 경우에 오늘 바로 상승 정적이 나오고 단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JNTC 같은 경우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고 지주사인 솔브레인홀딩스 KX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움직임 그리고 노란톡방에 제시해드렸던 한신기계도 원전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정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오늘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5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상승 구간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생방송 종목 기대해 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린 종목들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코스피 3천을 돌파를 할까 그리고 언제 돌파를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눌리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3천 돌파를 앞두고 계속해서 중동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3천은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3천 돌파 바로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4월 9일 날 저점,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왔던 4월 9일 날이 저점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3천 가까이까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97배,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국내 경기의 상황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수출에 대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수출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관세 영향은 있겠지만 수출 위주 국가인 국내 경기로 봤을 때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수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저평가가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출 증가가 부진했을 때 코스피 박스권 상단이 PBR 기준으로 0.8에서 1.0배가 박스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분명히 PBR 1.0배이기 때문에 지수, 가격 대비는 상당히 싼 거는 맞지만 수출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 상단권에 걸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을 돌파할 여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스 상단 돌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일단 글로벌 증시의 배당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한국을 보면 자,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BR이 더 높은, 지수가 더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라든지 유럽, 프랑스, 신흥시장을 보자면 자, 배당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PBR을 좀 더 높게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PBR 기준으로 1배 이하라 저평가긴 하지만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박스의 상단이다. 하지만 배당을 만약에 늘려가게 된다면 지금 PBR을 넘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법 개정 등 정책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의 영향, 앞서 보여드린 차트에서 봤듯이 한국이 여기에 있지만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PBR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3천 구간을 넘어서 PBR 1.0배를 넘어서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6월 시장을 봤을 때 지수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중요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항상 매수를 했을 때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때 대부분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봤을 텐데요.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31.3%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3천을 넘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3,200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구간 단계 상승이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 지금도 여전히 기회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동과 관련된 악재들이 나와서 강한 하락이 나왔다.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사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가고 늘려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떠한 종목을 사느냐입니다. 그러한 종목은 제가 실시간으로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 바로 어제 제시해 드렸던 종목 단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한 거 어제 보신 분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그러한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좋은 종목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 저평가된 시점에서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 증시 단기에 3,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알려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중동 리스크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란의 휴전 의지는 들려왔으나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동 리스크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사실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예상하기는 어렵죠. 사실 전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휴전과 관련된 부분을 숫자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뉴스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란과 관련된 노이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오후 시장에는 국내 시장을 하락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오만만의 선박 세척이 화재를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유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후장에는 이 화재가 단순한 충돌로 인해서 난 화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하락하고 지수는 반등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조금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뉴스를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장중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움직이자마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하락도 반대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흥구석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단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노란톡방에선 제가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적절한 대응 노란톡방에서 좀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17일째 폐쇄, 전직원 숙소 인근 대기 지시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유가가 움직이는 모습, 다시 한번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이슈가 나오고 상승 그리고 하락. 자, 오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고 상승 그리고 하락. 이러한 부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노란톡방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가장 빠르게 국내 뉴스
국내 뉴스를 HTS 상으로 확인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뉴스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까지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인지, 전에 앞서 제시해드렸던 이슈들은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방향성까지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유가 선물 차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만 방향성 자체를 크게 변화시킨 만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유가 선물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이래서 눌리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노란톡방에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판단 여러분들 쉽게 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맞는 전략, 돈 벌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노란톡방에서 시황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나스닥 선물과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국내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기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하락 쪽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유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내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시장이 왔다. 조금 싸게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오후장엔 하락이 나왔지만 자, 1시 34분부터 조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저점 시점을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도 좋지만 가장 싼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시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장인 만큼 최대한 싸게 그리고 가장 비싸게 매도하는 전략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럼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수가 단기의 이슈로 인해서 사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슈로 단기에 크게 하락하는 오늘 오후장 같은 시장 속에서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저는 유가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실적 성장주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자.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잡아가 보자라고 어제도 제시해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기 슈팅이 나오는 방산과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고 실제로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조정이 나왔죠.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주사가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인데요. 하반기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큰 지주사라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형 지주사 같은 경우에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중소형 지주사들도 상승 랠리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슈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생방송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중소형 지주사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봐야 될 건 6월 2일 날 제시해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좋은 사업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 제시해드리고 나서 1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 34%가 넘는 수익을 완성을 했는데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고점을 넘어서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4만 원 자리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자리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눌리는 구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진입 시점을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진입해야 되는지는 제가 노란톡방,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KX 4월 28일 날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좋은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 오늘 16%의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에서 딱 달성하자마자 좀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목표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란톡방에서 KX 굉장한 저평가, 완벽한 저평가로 지금 돌파 자리 있습니다라고 제가 오전 9시 11분에 노란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돌파 자리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10%가 넘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장중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 오늘 슈팅 구간에서 정확하게 고점 라인에서 목표가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실시간으로 진입하는 시점을 통해서 10%가 넘는 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신다면 단기에 강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에 돈이 되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과 종목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종목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동전쟁 이슈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는 오늘 장중 움직임이 컸는데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절한 대응, 함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보자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위주 종목들 저가 매수해보자고 대응 전략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지주사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제시하셨던 지주사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 34%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또 KX도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서 15%의 수익 보였는데요. 이 두 종목들 모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 소개해 대응법 알려주셨는데요. 더 실시간 대응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실시간 대응해보시고 더 많은 종목들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정말 큰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JNTC 오늘 39%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TLB는 오늘 목표가 달성하며 13%, 지주사 KX 상승 정적과 함께 15%의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리뷰해주신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 관련주로서 47%의 수익 완성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지주사 관련주로 34%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해성 DS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상승 정적 나왔는데요. 22%의 수익 가져가고요. 세진중공업도 19%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짙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정적이 나오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구체적인 수익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방법,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당연히 싼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도 좋지만 이렇게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 보신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좋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5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앞서 지주사와 관련해서 KX 종목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종목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진중공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선과 관련해서 LPG 탱크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고 LPG 탱크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에 대한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6월 9일,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9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것도 맞습니다만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뉴스를 보면 시총 1조도 거뜬한 조선주 저평가주.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친환경 선박 시대 핵심주 세진중공업 저평가 매력 재조명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저평가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차트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 사실 구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20% 가까운 수익률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고점 라인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달성하고 오늘 음봉 나왔죠. 물론 지수가 오늘 오후장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제 매수 시점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 21선 위에서 정확하게는 11,500원 라인에서 매수 진입을 해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재매수 시점이 왔을 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20% 가까운 수익률 다시 한번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제가 한번 재진입 시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JNTC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NTC는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4월 2일 날 처음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생방송 5월 26일 날 통해서 그 당시에도 16%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드디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JNTC 같은 경우는 제가 유리기판과 관련된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자 기사 보시면 유리기판 회복 신호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쑥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JNTC 4분기 신사업, 이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양산 본격화 기대라는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그리고 목표가까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만든 구간이 나왔죠. 하지만 JNTC 같은 경우에 눌린 구간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 5월 달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재진입 시점만 가져가셔도 20%가 넘는 수익률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가 있겠죠. 노란톡방에서 사실 몇 번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던 만큼 좋은 수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TLB도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특히 반도체 종목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움직임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 반도체 PCB 전문 업체로 CXL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TLB와 관련된 이슈들, 속행과 관련된 부분 주목을 받고 고부가 기판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도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사실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지속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거래량은 동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TLB 언급을 드리면서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눌리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1차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TLB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추가적인 진입자를 통해서 단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 한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시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해 드릴 해성DS, 제가 바로 어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 리드 프레임과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 자동차 쪽의 리드 프레임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1분기에 반도체 기판과 관련해서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을 통해서 반도체 기판이 만약에 업황이 돌아서 좋은 실적이 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에 좋은 실적과 더해져서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기사입니다. 해성DS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 라고 뉴스가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쪽은 원래 좋았고 반도체 쪽의 하반기에 대한 업황으로 인해서 하반기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대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해성DS 1분기 저점 확인 안 좋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성장이 가속화 기대가 된다는 신한투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대로 기사가 나왔고 관련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만 하더라도 22%가 넘는 수익률을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달성하고서 이 종목도 오늘 오후장에 지수가 눌리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양봉은 만들어냈고 거래량도 크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매수 진입 시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하루 만에 22%가 넘는 이 시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좋은 종목인 만큼 그리고 해성 DS 투자 포인트 여전히 유효한 만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 매수 시점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과 상승 정적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시해 주신 세진중공업은 조선 조평가주로서 19%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JNTC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목표가 달성하면서 39%의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리뷰해 주신 TLB 오늘 바로 목표가 달성하면서 13%의 수익 가져가고요. 해성 DS도 어제 제시해 주신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1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22%의 수익을 완성했습니다. 이 종목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실시간 대응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로라 히든 종목이 좋은 수익 내주고 있어서 오늘의 종목들도 많이 궁금해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도 당연히 좋은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보셨죠?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하고 22%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 그러한 종목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바로 공개를 해드리면 GMBS 에코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수익을 좀 완성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왔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시점 한번 진입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봤으면 좋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MBS 에코 같은 경우에 일단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을 정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대급 실적 경신을 임박을 했다. 올해 실적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기사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러버 제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러버는 어떤 걸 하는 것이냐?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업종을 보자면 글로벌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정화하는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신재생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하신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 특히나 인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업체들로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러브콜을 통해서 수주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는 수주가 무려 2천만 불을 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수주권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적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성장성은 계속해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을 한다. 당연히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매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의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PE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 밸류에 대한 부분은 거의 2배 정도, 2배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이 부분은 미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거래량은 동반해서 최고가 전저점 라인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플러스 실적에 대한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4,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 날 시초가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1차 목표가는 4,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진입해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은 GNBS 에코를 알려주셨습니다. 유헬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제조 전문 업체로 또 태양광 제조 업체들의 러브콜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수혜주로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GNBS 에코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진입 시점 등 장중 대응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하반기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실적을 보면 1분기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116%나 증가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에 대한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까지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지수가 눌리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좀 기회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 보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디에 들어가냐? HBM 쪽.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레지스트를 통해서 HBM에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군다나 유리기판 소재까지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이유 내부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해서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 하반기에도 당연히 기대가 되죠. 내부 원가 구조 개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당연히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훨씬 더 높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반도체 종목인데 성장 포인트 높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자, 올해 1분기 매출은 15%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기사에서 확인을 했듯이 116%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122%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남기는 마진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상승은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최근에 좋은 실적,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1분기 역대급 실적과 더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들면서 반등 구간이 최근에서야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동반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양봉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가 좀 나왔죠. 충분히 좋은 기회가 왔다. 좋은 실적과 더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에 당연히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명과 목표가는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성GS 단 하루 만에 22%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목표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히든 종목은 반도체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저평가된 기업으로 또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주가 상승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의 목표 가격과 종목명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들 실시간 대응 함께 해보시고 그리고 더 많은 종목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